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제가 이 발목 염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 다른 분이 만든 것도 있고 또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상당히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발목 염좌가 도대체 뭐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발목 염좌의 치료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요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영상에서는 제 얘기가 아니고 물론 제 얘기나 이 얘기나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논문들에 나와 있는 거 그거를 다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이거는 특별히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이런 미국의 족부 족관절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의사들을 위한 것 쭉 있겠죠. 근데 일반인을 위해서 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풋케어 MD라고 합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라 그럴까? 학회,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또 역시 일반인을 위한 사이트가 있고 그거를 also info라 그러는데 also라는 건 이제 정형외과를 바르되는 의미에서 정형외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보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했다 그럴까 그렇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앵클 스프레인이 발목 염좌입니다. 그래서 염좌 그래가지고 염좌가 뭐냐, 증세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어로 풀어서 보면은 발목 염좌라는 것은 인대가 파열되는 것이다. 이제 너무 당연하죠. 환자분들 발목 염좌라는 말을 보통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서들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고 계세요. 염좌는 인대가 파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인대가 파열됐다. 그 찢어지는 겁니까? 그럼 찢어지는 것이다. 늘어나는 것이다. 늘어난다는 거는 인대는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파열되고 늘어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늘어나려면 찢어져야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말이 찢어졌다는 말은 조금 완곡한 표현이지만 또는 정도의 차가 약간 있다는 어감이 있지만은 결국은 인대가 찢어지는 것이 발목의 염좌입니다. 그것을 찢어진다는 어감보다는 파열이 또 좀 뭔가 좀 더 정돈된 말인 것 같고 좀 더 학술적인 말인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발목 염좌는 어떤 때 발생하고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발목 인대 파열은 바깥쪽 복숭아뼈 쪽에서 가장 흔합니다. 발목의 인대는 앞, 뒤, 옆에, 안쪽, 바깥쪽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안쪽으로 틀어져서 접질리기는 그것이 가장 쉽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인대 파열은 바깥쪽에서 가장 흔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이렇게 틀어지죠. 그렇지만 반대쪽도 물론 있습니다. 누구나 운동하다 다칠 수 있겠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다 발이 삐끗하면서 인대가 터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루 25,000명 정도가 25,000명 굉장히 많죠. 매일 발목 인대 파열이 된다 그러고 미국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발목의 뼈가 같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발목 골절이 없이 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증상은 다치니까 살이 찢어지면 증상이 뭐겠습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쭉 이러한 미국 학회 일반인을 위한 사이트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발이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발이 발목이 아래쪽으로 밑으로 확 젖혀지는 거죠. 환자분들은 이런 말 하는 분이 많습니다. 발이 90도 확 꺾어졌다고 다칠 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물론 기억 못하는 분도 있죠. 술을 드시고 다쳤다든지 그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발목에 바깥쪽 복숭아뼈 쪽에 통증이 있고, 심하게 다치면 심하게, 좀 덜 심한 경우에는 덜 심하게 붓고 멍이 듭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칠수록 발을 잘 디딜 수 없고, 가볍게 다치면은 발을 아프기는 한데 디딜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발목이 아예 빠집니다. 관절이 탈구되는 거죠. 관절이 탈구된다는 거는 인대가 완전히 삥 둘러서 다 터지는 겁니다. 또 완전히 빠지지는 않더라도 흔들어 봐서 덜렁덜렁 할 수도 있고, 환자분이 내 발목이 헐겁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농구, 축구 이런 운동에서 많이 생기고, 점프하다 떨어지면서 착지할 때 발이 똑바로 디디지 못하고 한쪽 모서리로 닿으면서 발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탁탁 바꿀 때, 운동할 때, 축구할 때, 농구할 때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다칠 수 있습니다. 또 사람 중에서는 형태에 따라서 발목이 잘 접질리게 생긴 형태가 그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아치가 높은 이쪽에서 잘 발생한다. 그거는 뒤꿈치가 안으로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심하게 염좌가 있었던 분은, 이 말은 과거에 인대가 터졌던 분은, 찢어졌던 분은 다시 접질리고 새로 발목 염좌가 발생하기 쉽다. 그거는 발목 인대가 이미 다쳐서, 인대가 다치면 끊어지면, 살이 찢어지면 중간에 피가 나고 거기에서 흉터 조직이 생겨서 났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죠. 속의 인대도 똑같습니다. 흉터 조직으로 났는데, 흉터 조직은 정상보다 강도가 떨어집니다. 세게 당길 때 그걸 이겨내는 인장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심하게 다치면 인대가 심하게 파열이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흉터도 많고 발목의 인대가 정상보다는 강도가 떨어지니까 헐겁습니다. 그리고 다치게 되면은 아프고 그동안의 근력을 발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발목 주변의 근력,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특히 발이 안으로 틀어지는 걸 방지하는 게 바깥쪽으로 비트는 근육입니다. 안으로 틀어지는 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바깥쪽에 근육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비골근인데, 힘이 약하면은 발목이 잘 접질리는 원인이 됩니다. 진단은 보통 엑스레이를 찍어서 촬영하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부어서 막 부어 있으니까 이것이 우선 뼈가 다쳤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단순 방사선 말고 스트레스 촬영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촬영은 인대 파열에 인해서 관절이 정상보다 벌어지는 걸 얼마나 벌어지는가, 그래서 비틀어서 찍는데, 사실은 급성 인대가 파열됐는데 비틀면은 다친 걸 더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비틀면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보통 급성기에 이런 비틀어서 촬영하는 거는 잘 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해서 MRI를 할 수 있습니다. MRI를 하면 인대가 터진 것을 보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부기가 주변에 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인대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오히려 며칠 지나서 부은 것이 좀 가라앉은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연골이 손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골. 그러니까 인대와 연골은 MRI에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이걸 검사를 하는 분이 직접 이렇게 벌려가면서 얼마나 벌어지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MRI에서는 여기 인대가 이상이 있다, 인대가 파열됐다 이렇지만 실제로 이 정도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는 그런 걸 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부분 쉬고 오름찜질하면 좋아지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많이 붓고 정말 이거 봐도 많이 붓고 디딜 수 없을 정도면 병원에 가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목 염좌가 심한데 그냥 두면은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원인이 되고 자주 접질리면 만성적 통증, 관절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질리면 관절염이 되기 때문에 꼭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은 꼭 맞지 않는 것이 다음 편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관절염 중에서 꼭 접질린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서 몇 급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오든지 어디 인터넷에서 보든지 그러면 이게 몇 급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미국 족부학회와 정형외과학회 일반인을 위한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은 경도, 가볍다. 2급은 중증도, 중등도, 중간 정도 다쳐 있다. 3급은 중증, 완전히 파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지만 이거는 그냥 말해도 경미하냐, 좀 중하게 다쳤느냐, 아주 심하게 다쳤냐, 그걸 1급, 2급, 3급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미세하게 파열이 돼서 통증과 부기가 심하지 않다. 별로 붓지 않고 조금 붓고 별로 아프지 않으면 1급이다. 중등도의 통증과 부기가 있으면은 이건 2급이다. 글쎄, 이 중등도의 붓기와 통증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이걸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심하냐, 덜 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목 염좌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을 유지한다. 근력, 힘,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은 가령 한 발로 서는 거 이런 거가 균형 감각이 되죠. 유연성, 잘 움직이냐. 너무 뻑뻑할 수도 있겠죠. 흉터가 많이 생기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인 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키면 발목 염좌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 준비 운동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웜업한다.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뛸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가령 농구를 할 때 농구가 조금 목이 또 깁니다. 그죠? 조금 길고 등산할 때 등산화 신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통증이 생겼다. 피로를 느낄 때는 활동을 줄이거나 멈춰야 된다. 이걸 내가 필요한데 가다 보면은 자연히 접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 뭐 이것이 오히려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은 이런 겁니다. 피로를 느낄 때 활동을 줄이거나 멈춰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4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염좌를 예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